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 리소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툴은 스마트 프레드라고 하는 툴을 쓸 거고요. 왼쪽에 이 주소창에 이제 웹브라우저, 뭐 아무 브라우저나 괜찮습니다. 를 열고 주소창에 왼쪽에 docs.smarthealth.it.org 프레드라고 치시면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툴이 나오고요. 네, 간단하게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툴을 참고로 제가 2020년도에 파이어 강의를 팬데믹 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썼는데, 그때에도 버전이 0.5였는데, 지금도 버전이 0.5입니다. 근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거만한 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툴은 물론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 코딩으로 그냥 이제 파이어 모델링을 해보는 것도 이제 개발자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직관적일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볍게 그냥 처음 파이어 리소스를 개념을 잡는 교육용 도구로는 이만한 도구가 없어서 그냥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프레드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네, 간단하게 이제 코비드 환자 정보를 리소스로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에 스마트 프레드가 있으면은 버튼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오픈 리소스를 누르시고 네 개의 탭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로컬 파일은 이미 파이어 제이슨이나 뭐 이런 걸로 저장된 파일이 로컬에 있을 때 불러오는 기능인 거고요. 두 번째 페이스트 제이슨은 뭐그 제이슨 파일, 제이슨 그 컨텐츠를 뭐 카피 앤 페이스트로 어디서 복사해서 붙여올 때 여기다 붙여놓으면 그렇게도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웹사이트에 요 제이슨 파일의 URL이 있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바로 읽어올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블랭크 리소스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만들 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파이어 리소스 타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파이어 리소스는 정말 많은데 타입이 지난 시간에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은 R5 버전으로 기준으로 한 150개 넘는 리소스가 있다라고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페이션트 리소스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션트를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 리소스를 누르시면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엘리멘트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름 중에서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 이름,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터, 뭐, 닥터 이런 것도 붙이고요. 누구누구 2세, 3세, 뭐, 주니어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서 이 중에서 홍길동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텍스트로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홍길동 박사라고 입력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 마크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이 입력이 됐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한번 네, 왼쪽에 표에 보여 있는 정보를 입력해서 페이션트 리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넣었으니까 아이디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디를 PT1234 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넣었으니까 전화번호를 넣었는데 전화번호는 쭉 찾아가시다 보면은 텔레콤이 있죠. 그 다음에 텔레콤 중에 밸류를 02-1234-1235를 입력을 하시고 이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쓰는 업무용 폰이니까 그 타입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요 엘레멘트의 이름은 유스 텔레콤.유스고요. 그다음에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파이어 모델을 스프레드가 이미 알고 있어서 유즈에 해당하는 코드들은 홈, 워크, 템프, 올드, 모바일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밸류셋에서 이미 이런 바인딩을 돼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집 전화도 있을 수 있고 핸드폰도 있을 수 있는데 전화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카디널러티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수업 컴퓨터 공학과에서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는 카디널러티라고 해서 뭐 0에서 1, 뭐 0에서 n, 뭐 1에서 1, 1에서 n 이런 속성을 설정하는 그런 걸 배우신 기억이 나실 텐데 저도 배웠습니다. 20 몇 년 전에. 네. 그거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겠죠.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 이상은 넣지 못하겠죠. 자, 전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텔레콤의 밸류에 010-1234-6789를 넣고요. 타입은 이거는 모바일 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망 여부를 넣었는데 요 사망 여부가 요 탭에서 보시면은 두 개가 있죠. 디시즈드 불리언이라는 게 있고 디시즈 데이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사람 환자가 사망한 환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yes or no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데이트 타임을 넣어서 데이트 타임이 일자가 없으면은 아직 생존하신 분이구나. 만약에 데이트 타임에 값이 있으면 이 시기에 사망하신 분이라는 걸 사실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디시디드가 불리언인가 데이트 타임인가는 뭐 만드시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 둘 다 있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있어도 다른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왼쪽 표에서 보시면은 그냥 생존 여부만 기록을 하니까 불리언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값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은 젠더입니다. 젠더를 넣고 메일로 값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은 벌스데이고요. 벌스데이는 포맷에 맞춰서 1988년 01년 1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인 여부, marital status 값은 텍스트로 이혼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communication language의 텍스트 값으로 한국어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왼쪽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들을 다 파이어로 입력을 했고요. 이걸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시면은 위에 있는 엑스포트 제이슨 버튼을 누르시면 이 내용들이 제이슨 포맷 형태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폴더에서 열어보시면 열어보는 거는 뭐 아무거나 뭐 텍스트 노트패드 같은 걸로 그냥 열어보셔도 됩니다. 네, 이 생성된 제이슨이 여기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첫 번째 파이어 리소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오거나이제이션 리소스랑 인카운터 리소스인데요.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스마트 프레드 0.5 버전은 따로 저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델링을 하셨는데 엑스포트 제이슨으로 파일로 저장을 안 해놓고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만들어 놓은 게 다 날아가시게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이게 공짜로 쓸 수 있는 0.5 버전이 뭐 이렇긴 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만한 툴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거나이제이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org1234. 기관명은 아주대학교 병원. 주소, 어드레스는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월드컵로 164. 다음 전화번호는 잘못해서 지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그리고 텔레콤 닷 밸류 1688 6114 타입은 워크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네, 오거나이제이션 리소스도 만들었고요. 잊지 말고 엑스포트 제이손을까지 누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버튼까지 꼭 눌러서 파일이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카운터 리소스 만들겠습니다. id 유형은 type.type type.text입니다. 상태는 스테터스는 finished고요. 방문 이유 reason 텍스트로 하고 백신 접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방문 시작 일시는 피리어드의 스타트죠. 그래서 포맷을 좀 맞추는 게 어려운데 친절하게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틀릴 경우에는 틀렸다고 알아서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엔드 타임을 입력해 주시면 네, 여기까지 인카운터 리소스를 다 만들었고 잊지 말고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 세 개의 기초 파이어 리소스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환자랑 그다음에 내원 정보 그리고 어, 오거나이제이션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각각의 세 개의 정보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떤 환자인데 어떤 병원에 내원했다라 그러면은 이재훈 환자가 아주대학병원에 갔다라고 하는 두 정보가 말 그대로 참조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참조하는 게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레퍼런스를 하려면은 아까 우리가 만드는 리소스들은 각자 그냥 독립된 것들이었는데 이걸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레퍼런스를 써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다시
만들었던 거를 불러옵니다. 로컬 파일에 가셔서 인카운터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다 뭘 추가해 주냐면은 인카운터에는 페이션트라고 하는 엘레멘트가 아예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션트 레퍼런스에 페이션트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5, 6, 7, 8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내원 정보에 사실 로케이션 정보도 들어가겠죠. 이 환자가 어디에 이제 갔다라고 하는 그 로케이션 정보도 있을 텐데 그것도 로케이션에 레퍼런스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대학병원이 5RG 1, 2, 3, 4였는데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포트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저장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가 좀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딱 세 개 리소스를 만들었는데 보통 파이어 리소스를 이제 뭐 번들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은 메시지를 생성한다라 그러면은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메시지를 다 만든 다음에 그걸 연결하거든요. 구슬을 막 소마를 끼듯이. 그러면 서로 레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게 말도 못해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니, 지금은 한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사람 손으로 일일이 이걸 그냥 좀 입력을 해주고 헷갈릴 일도 없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수백, 수천 명의 환자인데, 각각의 환자마다 수백, 수천 개의 레퍼런스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거 완전 일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그 바이어의 어떤 매니지먼트, 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제 서버가 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할 수도 있고 여러 시스템 간에 이렇게 하자라고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시점이 좋을까? 뭐 메시지를 생성하는 시점인가 아니면은 전송하는 시점인가 수신하는 시점인가 그때그때 다르다? 네, 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정하는 게, 다시 강조하지만, 파이어는 기본적으로 여러 시스템 간에서 쓰는 표준이거든요. 나 혼자 그냥 만들어서 나 혼자 저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 시스템 간에서 이 파이어를 공유를 하고자 할 때는 일단 서로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합의를 하고, 그거를 문서화를 하고요. 그리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이제 정의를 해놓은 게 사실은 파이어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고요. 실제로 이런 컴퓨테이셔널리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매니지를 해주는 것이 바로 파이어 서버가 해줘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이어 서버 편에서 한번 다시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실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